자, 이번 강의에 대한 내용은 실적주 포착법, 영업이익 급증, 검색식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제 블로그나 유튜브는 다양한 주식 매매 전략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실적이라는 것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어때요? 개인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PBR, PER 등을 놓고 판단을 한다든지, 어떤 분은 업종 퍼 또는 뭐 순자본 비율, 영업이익 흐름 막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든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복잡하게 보지 말고 간단하게 파악을 해서 실전으로 적용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포착을 해서 이것을 실전으로 적용을 해보자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요? 검색식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영업이익을 조건으로 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실적주 포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면은 실적 발표일을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바로 이건데요.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자, 이거는 다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무튼 자, 대부분의 상장사들의 결산법인은 12월인데요. 이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보고서, 즉 1분기 실적은 5월 15일 이내, 2분기 실적은 8월 14일 이내, 3분기 실적은 11월 14일 이내, 사업보고서는 4월 1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주가와 실적 간의 관계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데요. 잘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자, 보통 호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대부분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오른 상태가 많죠. 게다가 실적 발표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대체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수죠. 자, 반면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경우는 뭐냐면은, 자,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있는데, 자,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도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고 저점 상승 추세선을 타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패턴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도 꽤나 많죠. 자, 이런 패턴들은 대시세를 구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5G 관련주들 중에서 호실적을 낸 기업들이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패턴들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자, 바로 이 패턴입니다. 자, 그러니까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대체로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보통 이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유형은 바로 어떤 유형이냐면은 이 해당 기업의 내부 정보라든지 그런 어떤 업황 정보가, 자, 이미 상당수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내부자들에 의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이 바닥권에서 호실적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에서 많이 오르지 못한 상태라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정보가 많이 노출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바닥권 부분에서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 대체로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이 주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알짜 기업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므로 자, 이들이 자신들의 포트에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대량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단기간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반면에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주가는 하락하고 조정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조정이 나오는 경우, 자, 이거는 반짝 시세가 나왔긴 나왔지만은 어때요? 별로 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왜냐하면은 주가의 어떤 특정한, 자, 그러니까 일회성 실적이라든지 연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한 실적이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하락 조정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4가지 패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실전으로 쓰이기 가장 좀 괜찮은 방법이 뭐냐면은, 앞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바로 실적 발표 이전에 실적 기대감을 좀 확인을 하고 사거나, 또는 이렇게 대시세가 발생할 법듯한 종목에서 실적을 확인을 하고 눌림목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아싸리 실적을 확인을 하고 대량의 수급 유입, 즉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 유입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좀 선호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실적을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좀 더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적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자칫 우리가 이 예상이 틀리게 되면 주가는 좀 어때요? 좀 이렇게 예상외로 이제 급락이 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하고 호실적이 나왔으면은 다음 분기에서도 호실적이 날 수 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 점을 좀 두고 보게 되었을 때 차라리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유입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병에 들어가 가지고 관리 종목, 우선주, 거래 정지, 정리 매매, ETN, ETF, 스펙, 불성실, 환기 종목,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검색을 합니다. 자, 시가총액은 저는 1000억 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 추가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거래량 검색합니다. 자, 평균 거래량은 저는 10봉 평균 거래량이 최소한 10만 주 이상으로 추가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재무 분석이 보이시죠? 재무 분석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성장성 분석을 누릅니다. 자, 누르면은 자, 이렇게 매출액 증감률하고 영업이익 증감률이 보이죠? 자, 여기서 먼저 영업이익 증감률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최근 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클릭을 하고 자, 이것을 100% 이상으로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최근 분기 실적의 전분기 대비 증감률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으로 추가를 하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매출액 증감률도 넣어 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10% 이상으로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최근 분기 실적의 전분기 대비 증감률도 10% 이상으로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자, 검색을 누르면 어때요? 자, 이렇게 20종목이 뜨는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거르겠습니다. 가격. 자, 이동평균이 있는데요. 자,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저는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서 저는 주가가 최소한 60일선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해달라. 자,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 종목이 어때요? 5종목이 나오게 되죠. 상당히 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건식 저장 눌러서 실적 돌파. 자,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실적 돌파 검색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총 5종목이 나오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 검색기를 사용하기 전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은 바로 실적 발표일에 이 검색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실적 발표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었죠. 1분기 실적은 5월 15일 이내, 2분기 실적은 대략적으로 8월 15일 이내, 3분기 실적은 11월 15일 이내, 4분기 실적, 즉 사업보고서는 4월 1일 이내에 그 정도 시기에 이 검색식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시기에 검색을 하면은 주가가 이미 오른 상태거나 아니면 이미 타이밍이 놓쳐버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돌파 검색식을 성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키움증권 화면인데요. 자, 검색 시점은 1분기 분기 보고서 마감일 이후인 자 5월 16일로 설정을 하고요. 수익률 기간은 대략적으로 1개월로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는데 어때요? 총 21개 종목이 나오게 되고 상승한 종목은 14개, 하락한 종목은 7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자, 종목들로 보게 되면은 자, 어때요? 최소한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좀 있죠. 자, 이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물론 하락한 종목들도 있죠. 아래에서 이 디지털 대성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호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자, 이 KMW를 보게 되면 어때요? 자, 이거는 디지털 대성과 다르게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더 올랐죠. 코나이는 바닥권대에서 호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바닥권대에서 호실적이 나오고 이후 주가는 이렇게 단기간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SG세계물산도 보게 되면은 코나이와 비슷하죠. 주가는 바닥권대에서 호실적이 나오고 얼마 안가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패턴들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에이스테크는 이미 바닥에서 오른 상태네요. 그죠?
자, 오이솔루션은 이렇게 대시세가 나는 중에 발생한 호실적은 물론 추가적으로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 이 밑에 디지털 대성처럼 실적 발표 이후 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1선이나 61선을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좋겠죠. 자, 신한인터텍도 어때요? 물론 바닥권대 붉은대에서 올라오고 호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주가는 어때요?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더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물론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를 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주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차트와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뽑혀진 종목들 중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나이 같은 종목입니다. 자, 이 코나이 종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코나이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1분기 실적은 이평선 밀집 신호가 나온 다음 날인 5월 15일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코나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7,696만원으로 흑자 전환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당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2018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81억, 2019년 1분기에는 0.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죠. 자, 물론 매출액도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10% 정도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단편적인 것만으로도 어때요? 파악하기 약간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전년 동기 대비만 비교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실적 추이를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코나의 재무 차트를 끌어다 놨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어때요? 2017년도서부터 영업이익을 보게 되었을 때, 자, 1분기 마이너스 42억, 2억, 마이너스 15억, 마이너스 44억, 마이너스 82억, 마이너스 52억, 마이너스 86억, 마이너스 99억. 그런데 2019년 1분기에는 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죠.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하면 다음 분기에서도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실적 추이를 확인을 했고요. 한편으론 주가 바닥에서 호실적이 나오게 되었을 때 수급도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죠. 자, 왜냐면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내부자 정보 또는 업황 정보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확신을 갖고 매집을 하여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회사라면은 대체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실적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코나이 수급인데요. 보게 되면 어때요?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기관계 쪽에서 특히 투신에서 수급이 유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계 쪽에서 매입이 들어오고 외국인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가를 올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주가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당연히 이렇게 쭉쭉쭉 오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나이 종목 외에도 제 블로그에서는 이월드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월드란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날 실적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급상승은 아니더라도 완만한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이때 당시에 수급을 봤을 때 이때까지는 아무런 수급이 없다가 실적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기관계 쪽에서 냄새를 맡고 대량으로 유입이 되었죠. 그런 이후에 보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끌어올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끌어올린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블로그 댓글이라든지 쪽지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